네, 저희가 오늘부터 신설한 코너입니다.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과학 전문 기자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분들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과학 전문가들에게 저희 뉴스 스튜디오를 빌려드려서 뉴스 속 과학 기사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유튜브 채널 과학 쿠키를 운영하고 있는 이효종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쿠키님 채널 즐겨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 과기부 어떤 기사를 가져왔습니까? 네, 첫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기사를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젤린스키 대통령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타국의 이 전쟁의 참상 그리고 잔혹함에 관한 소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해당 소식을 접하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의 전쟁의 종식을 염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네. 통신부터 끊기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현재 이 우크라이나는 테슬라의 CEO로 잘 알려져 있으면서 이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란 스페이스X의 독자적인 발사체를 활용해서 이 지구 궤도상에 올라가 있는 소형 위성을 활용한 이 위성 통신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예. 현재는 약 2,000개 정도의 위성체가 이 지구 궤도상을 돌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머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이 통신 소형 위성의 개수를 약 12,000대까지 운용할 궤도상에 위치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지구 어디에서나 위성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요. 이 네. 스타링크의 작동 원리가 기존 통신과는 좀 어떻게 다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성 통신의 원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존 위성 통신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되, 하지만 이 스타링크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차별점으로는 기존의 위성 통신의 단점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예. 기존의 위성 통신을 보시는 것처럼 정지궤도라고 하는 위치에 위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 정지궤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공전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궤도를 말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36,000km라고 하는 꽤나 먼 거리에 고도에. 위치하는 그런 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위성 통신은 이 정지 궤도에 위치한 위성을 가지고 통신을 이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멀다 보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지연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바로 머스크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프로젝트에 위치한 이런 위성들의 궤도를 약 340km에서 1,100km까지 굉장히 지구의 근처에 위치한 저궤도까지 당겨서 예. 빠른 위성 통신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지상과 위성 간의 통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물리적 거리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렇군요. 그만큼 통신 속도를 비약적으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통신이 저궤도에 위치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예. 그 문제점은 이제 통신 위성 한 기가 담당하는 그 지역의 면적이 아하. 이제 멀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반면 가까워지면서 지역에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 머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2,000개의 위성을 이 저궤도에 위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머스크의 계획대로 다 위성들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전 세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요? 먼저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계획한 대로 잘 완결이 되어서 전 지구상에 말씀드렸던 그 12,000개의 위성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5G 수준의 통신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예.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시나리오를 꼽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아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 기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M2M 기술, 그러니까 머신 투 머신
기계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정보 교환의 인프라를 통한 빠른 교통 정보 수집,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보의 대응 능력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나 이론적으로 M2M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머신들이 빠른 통신 환경에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가 선행되어야겠죠. 아하. 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뿐만 아니라 교외, 항로, 그리고 이제 항공 이런 다양한 권역에서 이런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전 지구 영역에 걸친 인터넷 인프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잘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통신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 정보 접근 기회가 조금 떨어졌던 그런 나라나 혹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적 해법으로서도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우주 인터넷 기술의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네. 단점은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좋은 기술에는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별을 찍은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긁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별을 찍기 위해서 이 심우주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장노출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긁힌 자국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긁힌 것이 아니라 스타링크의 궤적입니다. 아, 위성이 지나간 자리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빅토르 M 블랑코 망원경을 통해서 약 6분간 어느 한 딥 스카이를 촬영한 그런 사진인데요. 예. 네, 이 프로젝트는 사실 딥 스카이의 심원 천체의 암흑 물질 관련된 암흑 에너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찍은 연구를 위한 그런 예. 사진인데 그런 사진에 지금 이렇게 스타링크의 궤적 약 19대가 지나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궤적들이 지나간다면 연구자들이 지구 위에서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이런 광해 때문에 좀 오염됐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이즈들을 어떻게 잘 억제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요. 겨우 지금 올라가 있는 게 2,000대 그러니까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천문학 관측 아하. 천문학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이 이 저궤도상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 스타링크 말고도 저궤도상에 운영되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내에도 이제 몇 대가 있는데 그런 위성들과의 충돌의 위험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위성이 저궤도에 운영되는 동안 태양풍이나 외부 이제 우주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의해서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수명이 다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다수의 소형 위성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 소형 위성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만큼 쓰레기가 즉 우주 쓰레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이것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머스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좀 제대로 인지를 하고 간과하지 않고 적절한 보완책을 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논의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미래 인터넷 기술을 꼽히고 있는 위성 인터넷의 장점과 또 우려되는 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과학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